사람이 뭐 성격 좋으면 좋지. 좋았어. 아휴, 가볼까? 용액. 어? 머리가 좋아서. 아, 그게 약간 빨리빨리 해요? 성춘이. 그래. 자, 보자. 자, 용액을 나갔을 거고, 이번에 진돈이가 나갔을 건데, 거기 이제 그 들었을 때 뭐지 하는 거 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 나눠드린 거에 49페이지에 보시면 용액의 이상적 고동이라고 있을 건데 찾았어요? 네,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원래 이선주 선생님 백그라운드라서 여기가 아니 그 홈그라운드라서 이선주 선생님 물건들이 많네요. 자, 랄랄라 봅시다. 와, 오늘 진짜 엄청 일찍 왔는데 복사기 때문에 와 사람 찔렸네. 2층에 복사기가 있는데 복사기가 2개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막 진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유. 자, 보자. 내 교재로는 10장. 보시면 자, 거기에 첫 번째 이제 2.1에 아이디얼 솔루션 이라고 하는 걸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우리말로는 이상용액이라고 하죠. 얘의 자 정의는 이겁니다. 용매와 용질 성질의 평균. 여기서 이제 평균도 그 수학 시간에 그 공부하면 평균도 다양하죠. 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뭐 되게 다양한데 여기서는 아주 정확한 산술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 그 성격이 결정되는 용액. 요거를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뭐 A 성분하고 B 성분하고 평균을 했다고 하면 그 성격의 중간 여기 이게 평균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은 그 이제 태인이는 엄마와 아빠의 작품이지만 태인이는 엄마와 아빠의 정확한 평균인가요? 이상한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 엄마를 좀 더 닮은 것 같고 아빠가 닮은 것 같고 이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실제 세상은 두 개를 섞었을 때 정확하게 평균에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고요,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여기서 약간 어느 쪽으로 치우친다고요. 그 성분 사이에 어떤 뭐 상호작용 등등등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런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두 개를 섞었을 때 평균 중간에 오게 하려면 어떻게 용액을 만들면 진짜로 평균 중간쯤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상용액 비슷하게 만들기. 자, 어떻게 비슷하게 만드냐? 서로 성격이 비슷한 성분을 섞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면은 1과 99의 평균은 뭐예요? 50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과 99는 이게 편차가 크잖아. 그럼 실제로는 50이 아니라 뭐 3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원래 섞는 걸 어떻게 섞냐면 50.1하고 49.9를 섞는 거야. 그럼 평균이 50이잖아? 그럼 거기서 차이가 나도 50.1이나 50.2로 그 사이 차이 날 거기 때문에 그 원래 평균하고 아주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서 원래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섞어주면 이상용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그 얘들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헥세인하고 헵테인. 이 두 개 섞은 게 사실은 이상용의 예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헥세인의 분자식은 그거 시험지 가져왔어. 그래. 다음에 부탁해요. 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그래서 딱 봐도 생긴 게 거의 비슷한데 탄소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이 둘을 섞으면 섞은 비율대로 성격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바로 벤진 하고 톨루엔. 이 둘의 또 혼합 용액이 이상 용액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제 벤진 같은 경우 분자식을 쓰면 톨루엔은 유기화학을 배웠으니까 여기가 이제 요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 딱 봤을 때 성격이 어떻다? 분자 구조식 자체로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실제적인 성격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뭐도 비슷하냐면 이게 냄새도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섞었을 때, 이런 것끼리 섞었을 때 이상용액의 상황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 뭔 말인지 알겠자잉? 자, 그렇다면 이때 이것에 대해서 이 이상용액에 대한 이 수리적 표현. 수리적 표현. 을 한번 해보자. 이 이상용액에 대한 수리적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걸 라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라울의 법칙이라고 한다. 곧 이번 주말에 뭐예요? 이번 그렇죠. 잘하네. 이번 주말이 내일이구나. 어머, 어머, 나 내일 수업 많은데. 나 진짜 미쳐버려. 와 진짜. 그렇군. 진짜. 그 2002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되게 잘했잖아요. 그 2002 월드컵 경기 본 적 있어요? 이탈리아전만. 그 이탈리아전이 제일 재밌는 경기 중 하나였긴 했고요. 근데 2002년을 통틀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축구팀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했던 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그때 2002년 축구팀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대한민국 축구팀은요, 지금 세계 랭킹 1위가 와도 이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팀이 뭐 다 이긴다 이건 아니어도 지금 세계 랭킹 1위는 지금 피파 랭킹이 브라질이던데, 지금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독일이 와도 그때 2002년 대표팀 이기기 어려워요. 그게 거짓말 같겠지만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축구를 조금만 하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엄청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 2002년 축구팀은요, 대한민국 국력을 모두 집중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력을 거기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축구라고 하는 거 운동인데 그냥 뭐 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거지. 전 국가가 달려들어서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은 전 세계 최고 강팀 중에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하나만 놓고 보면 세계적인 선수는 없는데 그 팀이. 그래서 그때 2002년 대표팀이 와서 개발렸던 팀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인 팀이었죠. 스페인이 그때 우승 후보였거든요. 그 스페인 팀의 최고 스타 바로 라울. 근데 이름만 같은 라울의 이렇게 걸리지 몰랐죠? 자, 보자. 라울의 법칙. 자, 첫 번째 에어 모델링. 자, 짜자자잔. 하나, 둘, 셋, 하나. 짜자자잔. 자, 외부 압력. 이렇게. 외부 압력.
자, 이제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 짜자자잔. 자, A and B 리퀴드 두 개 섞어 놨습니다. 그리고 둘은 아주 잘 섞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가 이 안에서 자, 이렇게 증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응축을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이제 평행을 잘 이루어졌다 라고 할 때 여기 이제 A and B 가스 혼합 증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쓸 때 여기서 어떤 가정을 하나 하냐면 이제 이 AB에 대해서 XA, XB라는 항을 하나를 정의를 하겠어요. 자, 얘는 뭐냐면 바로 리퀴드 상몰 분율, 그 다음 이제 요 증기상에서는 YA, YB를 정의를 하겠어요. 그럼 얘는 무슨 몰 분율? 가스 상 몰 분율이 되겠죠. 계산 몰 분율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PA, PB 이렇게 한번 정해 볼게요. 그럼 PA, PB는 뭐냐? 각각의 부분합들입니다. 그래서 A 성분, B 성분 각각의 부분합을 PA, PB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P 원래 각 성분 다시 지우개. 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우선 첫 번째 1 등온 조건에서 구동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온도를 변하게 하는 어떤 조건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조건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뭐지? 두 번째 뭐더라? 그치, 두 번째는 원래 순수한 상태에서 각 성분의 증기압을 각각 PA 백설표, PB 백설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여 있는 건 순수한 게 아니죠. 그게 액체 상태가 됐건 증기 상태가 됐건 순수한 건 아닌데, 그럼 섞여 있지 않고 홀로 A, 홀로 B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각각의 증기압을 PA 백설표, P 백설표 이렇게 쓰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요 표시가 여기 표 요런 의미다. 그래서 뭐 영어로 된 책에는 뭐 이렇게 표 이런 말 나올 거예요. 표 이렇게.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둘은 등온 조건에서 어떨까요? 등온 조건에서 PA 백설, PB 백설표는 어떨까요? 등온 조건에서. 뭐야? 같아요? A, B 다른 물질이니까 같을 리는 없고요. PA 백설, PB 백설표는 어떻게 되죠? 등온 조건에서 어떻죠? 등온 조건에서 어떻게 돼요? 예? 뭐라고요? 등온 조건에서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바로 일정하죠. at 등온. 그래서 순물질의 증기압 표현
수식이 있죠. 자, 어떻게 생각해보냐면 이렇게 로그 P 백설표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A거나 B거나 알겠어요? 그래서 A라고 해도 그렇고 B라고 해도 이렇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요게 증발 엔탈피. 그리고 얘는 증발 엔트로피. 알겠죠? 그래서 증발 엔탈피, 증발 엔트로피가 뭐 값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데 온도가 이게 온도가 어때? 일정하잖아. 일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일정. 알겠죠? 그래서 이 순수한 상태에서의 증기압을 일정한 상수로 두기 위해서 조건을 등온으로 잡아둔 거예요. 뭐만 자극정해? 자극정. 너 겨울 해드시라.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이 모델링.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이 문제 두 번째 2. 그럼 이때 여기에서 증기압 표현에 대한 가정. 자, 가정은 수학적으로 증명해요, 증명 못해요? 증명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쓰는 수식은 이거 같은 거예요. F 이퀄 MA. 이거 증명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가정하자고 하면 그 다음 것들이 좀 편하게 표현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유 없어요. 이유 없고 라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정해 보자. 자, 바로 첫 번째 PA는 PA 백설표 곱하기 XA. 그 다음 PB는 PA 백설표 XB. 이렇게 표현하자고 가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순수한 상태에서 A의 증기압. 증기압이라고 하는 건 액체로 있으려고 하는 경향성이에요. 이게 기체로 있으려고 하는 경향성이에요. 기체로 있으려고 하는 경향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게 액체 상태에서 A가 섞여 있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몰 분율이 얘가 크면 클수록 결과적으로 액체 상태에서도 더 많은 A가 증기로 나와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것으로부터 바로 P를 정하는데 여기엔 이 P, 이게 바로 전체 증기야. 밑에다 조금 쓸까? 여기 이제 전체 증기압. 그걸 PA 플러스 PB로 표현하자라는 게 바로 라울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PA, PB를 각각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PA 백설표 XA, PB 백설표 XB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정의에 사용된 수학적 테크닉이 뭐예요? 이 정의에 사용된 수학적 테크닉이 뭐예요? 응? 이 정의에 사용된 수학적 테크닉이 뭐예요? 이걸 딱 보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산술 평균이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PA 백설표하고 여기 있는 PB 백설표 이 두 개를
이제 통계 영어로 이제 variable 변량이라고 한다면 XA, XB는 화학에서는 몰 분율이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몰 분율은 뭐예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몰 분율은 확률이죠. 그래서 어떤 변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 그런 걸 수학에서 뭐라고 정의해? 소수평균이라고 정의하지. 그래서 앞에서 이상용액을 뭐로 정의한다고? 용매와 용질 성질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이런 정의를 라울이라는 양반이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표현한 거다. 이런 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전체 증기압이 언제? 평형 상태에서 누구랑 같을 거고요? 누구랑 같겠어요? 외부 압력이랑 같을 거라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그 라울의 법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좋아. 됐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을 또다시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바로 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맞나요? 좋아. 자, 이 관계식은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XA하고 XB는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몰 분율은 확률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전체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XB를 소거를 하면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하고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럼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2. 자, 그럼 이때 세 번째 3. 기체 상태 몰 분율을 한번 나타내 보자. 자, 기체 상태 몰 분율은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YA, YB 이렇게 썼죠. 자, 그럼 이때 저 YA는 그렇다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봐. PA over 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A는 각각의 부분압이고요. P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증기압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저 표현의 근거. 저 표현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내가 얘기 좀 다 합니다. 다 들어본 겁니다. 할 겁니다. 너무 허탈할 겁니다. 이런 표현에 정의가 있다니까요. 왜 이런 걸 얘기하느냐? 오늘 이제 어제 서울대 1차 발표한 거 알아?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서울대 심층 수업이 이게 또 있거든요. 서울대 심층 카이스트 심층이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부랴부랴 오늘부터 수업 4번 5번 또 들어보겠다고 이제 강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입시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바로 물을 때, 근거를 물을 때 뭐라고 답해야 되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을 써야 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교수가 이걸 물으면 그냥 그래 이게 완다. 큰일 나. 뭐라고 답해야 되는 거지. 이거 왜 이래요? 이러면 바로 달턴의 무슨 법칙? 부분화 법칙. 교과서에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오지.
근데 이걸 물으면 해보래 웃으면 되겠죠. 안 돼. 안 돼. 자, 그럼 이때 전체 증기압이 요거잖아. 요거 심지어 이렇게 됐지? 넣어. 그러면 PA 백설표 빼기 PB 백설표 XA 더하기 PB 백설표 분의 이거 어떻게 돼? PA는 아까 썼잖아. PA 백설표 XA. 아시겠죠?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기체 상태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걸 누구랑 연관 지을 수 있다? 액체 상태 몰 분율이랑 연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PA 백설표, PB 백설표는 아까 뭐라 그랬었죠? 상수라고 했죠. 왜? 지금 다 무슨 조건이니까? 무슨 조건이니까? 어? 아까 썼잖아요. 무슨 조건이라고.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등원이기 때문에 여기 일정하다고. 그럼 일정하니까 이 XA로 YA가 결정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YA 빼기 XA를 해볼 거예요. 자, 뭐 하자는 거냐면 그냥 여기다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빼기 XA 해가지고 통분을 하겠다는 거야. 통분. 알겠죠? 그러면 이게 귀찮은 거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지. 그래서 얘를 해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돼. 자, 통분하는 거니까 분모는 똑같을 거고. 자, 이게 어떻게 되냐? 어디 갔냐? 갔냐? 어디 갔냐? 내가 써놨는데 어디 갔을까? 여기 있구나. 통분을 하면 이렇게 돼. 나도 이제 계산이 귀찮으니까 컨닝을 하자. 1 빼기 XA PA 백설표 빼기 PB 백설표 XA. 짜잔. PA 백설표 PB 백설표 XA PB 백설표. 오케이. 이렇게 된다. 진짜 신기하게도요. 얘를 딱 통분하잖아. 그럼 이게 분자가 이게 인수분해가 돼. 신기하지? 오, 신기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난데없이 이런 걸 했을까? 이런 걸 왜 했을까? 이걸 왜 했을까? 자, 봅시다. 몰 분율의 부호는 항상 양수예요, 항상 음수예요? 항상 양수죠. 이거 부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양수겠죠. 왜냐하면 확률은 1보다 항상 뭐 하니까요? 크니까요. 그 다음 이거 부호는 항상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부호. 되게 고민을 하는데 이게 뭐였죠? 이게 원래 뭐예요? 에? P요? 이게 뭐였냐고 이게? 이게 뭐예요? 전체 증기압이잖아요. 전체 증기압이 마이너스 압력이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도 항상 양수, 얘도 항상 양수, 얘도 항상 양수.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다? y 빼기 xa 와
PA 백설표, PB 백설표의 뭐가 같다? 부호가 같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버러버러버러봐 이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YA, XA를 비교했을 때 짜잔 이렇게 되면 PA, PB 백설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만약에 PA 백설표가 더 크다. 그럼 무조건 YA가 더 커야 되는 거고요. YA가 더 크다? 그럼 무조건 PA 백설표가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만약 B보다 A의 순수 상태 증기압이 더 크다면 A의 경우 용액상에서 액체 상태보다 증기 상태에서 몰 분율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항상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식에 이 원리를 응용한 테크닉이 뭐예요? 이걸 활용한 테크닉이 뭐예요? 물론 사실은 이런 이론보다는 그 테크닉이 먼저 나왔지만 그래서 이 원리가 숨어있는 우리 인생에서의 실용적 테크닉이 뭐예요? 인간이 하는 굉장히 그 흔한 그 실험적 테크닉이 있거든요. 공학적 여기 테크닉이 있는데 그 테크닉의 원리예요. 이게 그 테크닉이 뭐예요? 내 얘기 좀 다 알아요. 여기 좀 그거 할 거예요. 뭐예요? 바로 증류예요. 증류예요.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를 예로 들어서 물이고 알코올이라고 합시다. 그럼 물하고 알코올 중에선 누가 증기압이 더 커요? 알코올이 더 크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어요. 만약 B보다 A의 순수 상태 증기압이 더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간단하게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순수 상태 증기압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수식을 말로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우리의 삶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자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한 거고요. 번역을 하자면 수식 그대로 A와 B의 순수 상태 증기압이 A가 더 크다. 그럼 그대로 직역한 거고, 이걸 우리의 번역을 하자면 잘 날아간다. 잘 날아간다. 이렇게. 만약 B보다 A가 더
휘발성이라면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써요? 휘발성. more volatile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증기압이 더 크다는 건 그만큼 액체로 있으려는 거예요? 기체로 있으려는 거예요? 기체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가 한자말로 뭐라고? 휘발성. 영어 표현으로는 volatile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알아요. 물하고 알코올 중 누가 더 휘발성인 거? 알코올.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봐봐. 물하고 알코올이 섞여 있는 음료수를 뭐라 그래? 술이라고 하지. 술? 그 술 액체잖아. 술이 기체야? 술이 고체야? 그럴 순 없잖아. 술은 액체지. 그 술 액체에서 A가 누구야? 알코올이지. 그 알코올의 일종의 도수인 거야. 알코올 도수. 그런데 그 알코올 도수에 비해서 그 술의 증기에서 도수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 술의 증기를 따로 모으면 무슨 술을 만들 수 있겠어? 도수가 더 높은 술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술을 가져다가 끓여서 증기를 얻어내지. 그런 테크닉을 뭐라고 해? 증류. 그래서 막걸리를 끓여서 그 증기를 모아서 도수 높인 술을 뭐라고 불러? 막걸리를 끓여가지고는 막걸리가 이렇게 쑥 올라올 거 아니야? 그 증기 나올 거 아니야? 그 증기를 싹 모아. 증기를 모아가지고는 뭐가 도수를 좀 올렸어.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청주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일본 말로는 사케. 일본 사케라고 하는 게 그거야. 막걸리에서 만드는 거야. 근데 사케도 성이 안 차. 사케를 한번 더 끓여. 그럼 좀 더 진해지겠지. 그걸 뭐라고 불러? 소주라고 하는 거야. 그걸 소주라고 해. 소주의 소자가 무슨 뜻이야? 소주의 소자가 불 지르다 소자야. 연소 할 때 그 소자가 그 소자야. 그러니까 소주라고 하는 게 불질러 만든 술이란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막걸리를 한 번 끓이면 청주, 또 끓이면 뭐? 소주. 소주를 한 번 더 끓이면?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딱히 더 다른 표현은 없는데,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는 위스키, 브랜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브랜디 같은 경우는 포도주를 담잖아. 포도 따가지고 이렇게 발효시키잖아. 그걸 두세 번 증류한 걸 그 브랜디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좁쌀이 조로 술을 담궈가지고 두세 번 증류한 걸 이제 중국에서는 백주라고 하고, 네, 빼가리라고 하는 게 백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테크닉을 증류라고 하는데 그 증류의 원리야 이게. 당연히 이 원리가 먼저 있었겠어? 증류라는 테크닉이 먼저 있었겠어? 인류 역사에서. 이 테크닉이 먼저 있었겠지. 증류는 언제부터 했는데 인간이?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한 10,000년 이상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술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먼저 있었고 후에 이제 이론이 나온 건데 결론은 어쨌건 이 증류의 원리가 된다. 알겠죠? 그렇죠? 이 중에. 자, 그다음 두 번째. XA를 YA로 표현하기. 자, 어쩌자는 거냐면 YA가 여기 보시면은 XA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를 통째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우르르 정리하는 거야. 우르르 정리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XA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XA를 한쪽으로 몰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X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떤 표현이 되느냐? 이런 표현이 돼버려. 바로 PB 백설표, PA 백설표. 그 다음 YA, PA 백설표 over PB 백설표 YA.
YA PB 백설표 PA 백설표 BA 이렇게. 귀찮은 계산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계산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렇게 넘겨가지고 오르륵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알겠지? 그런 다음 뭘 해볼 거냐? 세 번째, 전체 증기압을 YA로 표현하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이 P가 뭐라고 그랬어요? P. 이 P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 증기압이라고 했죠? 그 전체 증기압이 어떻게 표현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래서 P는 PA 백설표 빼기 PB 백설표 XA PB 백설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에 이 자리에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숑 넣어. 알겠죠? 넣으면 얘를 넣고 오르륵 정리할 수 있겠지. 역시나 불가능한 계산은 아닌데 그냥 뭐 좀 귀찮을 뿐인 거야. 계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랍게도 이렇게 돼. PB 백설표 빼기 PA 백설표 YA 플러스 PA 백설표 분의 PA 백설표 PB 백설표 이렇게 돼버립니다. 오케이, 됐다.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전체 증기압인데 그거를 액체상 몰 분율의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증기상 몰 분율의 함수로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증기압을 뭐 XA, YA로 표현할 수 있다. 됐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상 영역 됐죠? 자, 이기 쉽니다. 외칠게요. 짜잔. 자, 라우리의 법칙인데 1, 2, 3, 4, 그 다음에 3, 4, 네 번째 4. 자, 이는 뭐냐면 버려버릴 이겁니다. P, XA, YA는 서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서로 종속되어 있다. 자, 그래서 P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PA 백설표 빼기 PB 백설표 XA 더하기 PB 백설표. 맞죠? 그럼 아까 이만큼이 뭐라 그랬어요? 혹은 이만큼이 다 뭐라 그랬어요? 일정하다고 했죠? 일정하다고 했죠? 왜? 왜 일정하고 왜 일정해? 시간에 써있잖아요. 드문. 알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일정하고 일정하니까 어떤 함수인데 이 함수가 몇 차 함수? 1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P는 PB 백설표, PA 백설표, YA, PA 백설표
분의 PA 백설표, PB 백설표. 자, 그럼 그때 여기 있는 요거 빼고는요, 역시나 다 뭐예요? 다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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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수죠. 그럼 이것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함수는 어떤 함수인데 ya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런 꼴의 함수를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죠? 중학교 때 배워나? 고1 때 배워나? 바로 분수함수라고 배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항상 나오는 그 함수입니다. 분수함수. 그래서 전체 증기압을 액체 상태 몰 분율로는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증기 상태 몰 분율로는 분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이렇게 저기 준다잉? 준다? 으쌰쌰쌰쌰 집사 자,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제 이상한데 x축은 하나인데 y축은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묘한 그래프인데 의미가 뭐냐면 이 x축은 그냥 a의 몰 분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그리고 y축은 이것도 이제 y축은 압력입니다. 그리고 y축을 여기도 잡겠습니다. 압력.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은 등온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 등온 조건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몰 분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죠? 0에서 1까지 움직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A의 몰 분율이 1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A의 몰 분율이 1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순전히 A만 있다. 이런 뜻이고요. A의 몰 분율이 0이다. 그럼 이게 뭔 뜻이겠어요? 순전히 B만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그려놓은 요놈의 직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저 앞에서 써놓은 fxa입니다. 무슨 함수요? 1차 함수요. 그럼 이때 여기 함수값 얼마입니까? PB 백설표일 거고요. 여기 함수값 얼마입니까? PA 백설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가정하고 있느냐? 바로 B보다 A가 더 휘발성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한 상태 B의 증기압하고 순수한 상태 A 증기압을 비교하면 둘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죠? 그냥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증기압이 더 크니까 순수한 상태에서 A가 더 휘발성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수한 상태에서 A가 더 휘발성이다. A가 더 휘발성이다 라는 뜻을 다른 의미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바로 B보다 A의 끓는 점이 더 높다 낮다? 뭐라고 쓸 수 있죠? B보다 A가 더 휘발성이라는 얘기는 B보다 A의 끓는 점이 더 높다 낮다?
낮다라고 연결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래서 A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B가 뭐 우리가 아까 물이라고 했다면 여기 A가 뭐가 된다? 알코올가 되게 되는 거죠. 물론 물과 알코올을 섞었을 때는 이상용액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정성적인 어떤 뭐 경험상 이게 물이고 이게 알코올이다. 그래서 알코올의 경우 순수한 상태에서 증기압이 더 클 뿐더러 순수한 상태에서 끓는 점도 더 낮죠.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얘가 어떻게 그려진다? 뽀로뽀로뽀로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저기서 있는 GYA입니다. 그래서 아까 분수함수라고 했잖아요. 분수함수 그리면 정말 이렇게 돼요. 그럼 잘 봐요. YA가 0 넣으면 돼요. 0. 0 넣으면 돼요. 0. 0 넣으면 P 백설표가 되죠. 그 다음에 1 넣으면 어떻게 돼? 1. 1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직선을 해석할 때는 무슨 몰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액체 상태 몰분율이 되는 거고요. 곡선을 생각할 때는 증기 상태 몰분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증기압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용액의 증기압에 대한 XA가 있는 거고요. YA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외부 압력을 얼마를 딱 줬더니 이게 평형을 딱 이루었어요. 그럼 그게 바로 전체 증기압이 되겠죠. 그러면 그 외부 압력으로부터 나는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바로 그때 액체 상태의 몰 분율이 이거겠구나, 증기 상태 몰 분율이 이거겠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내가 액체 상태 몰 분율을 측정을 했어요. 그랬다면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그때 전체 증기압이 얼마겠구나, 그때 증기 상태 몰 분율 얼마겠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 알겠죠? 얘만 알아도 얘를 알 수 있고 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다? 서로 뭐하다? 정석적이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될 텐데 이 그래프가 바로 이상용액과 관련된 중요한 이상용액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뭐냐면 상도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갖다 세워. 오케이, 좋아. 충전. 뽕.